지난 시간에 ELS의 기본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으셨어요? 응, 아니야.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 ELS에 대해 조금 다른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ELS에 대한 설명서를 보면요, 낙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할 거예요. 그 말 엉덩이에 찍는 그 낙인일까요? 아니겠죠? 낙인이라는 영문에서 보는 것처럼 노크한다고 하죠. 어딘가를 두드리듯 이렇게 비롯된 건데요. 이 낙인은 기본 ELS에 새로운 수익 구조를 추가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설명서를 보시면 아마 이런 문구가 있을 거예요. 투자 기간 동안 하나의 기초자산이라도 종가가 각각의 하락 한계 가격보다 작게 된 적이 있는 경우 마이너스 100%에서 25% 손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락 한계 가격이 이 바로 낙인 조건이라고 하는 건데요. 낙인은 보통 50% 전후로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쉽게 이해하시라고 예를 들어서 간단한 구조의 낙인형 ELS를 생각해 볼게요. 상한 조건은 90, 85, 80, 75, 70, 70, 낙인 50, 쿠폰, 수익률이라고 하죠. 이 수익률 연 8%의 상품을 가정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투자기간 3년 동안 코스피 200 지수가 최초 기준가 대비 50%를 하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50%가 바로 낙인 기준인데요. 코스피 200 지수가 처음 투자할 때 300이었다라고 하면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동안 갑자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140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낙인을 하회했다고 해서 바로 손실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상환 조건인 90, 85, 80, 75, 70, 70을 만족하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낙인을 하회하는 적이 있는데 만기까지 상환이 안 된다. 즉 만기의 지수가 70까지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최소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100%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낙인 조건인 50%를 하회한 적이 있으며 만기의 지수가 60%인 경우, 즉 3년 시점에 지수가 180인 경우에는 40%의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모든 기초자산이 낙인 조건 50%를 하회한 적만 없다라고 하면 만기 상환 조건인 70%를 하회하는 기초자산이 있더라도 원금과 수익률을 받을 수 있어요. 좀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만기까지 낙인 50에 진입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수익률을 지급해요. 두 번째, 만기 전에 낙인 50%를 찍긴 했는데 조기 상환이나 만기 상환 조건에 도달했다면 수익률을 지급해줘요. 그리고 세 번째, 만기 전에 이 50%인 낙인에 진입을 했고 조기 상환 조건에 도달하지 못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즉, 낙인에 한 번이라도 진입했다면 일반 복자 ELS 구조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영상에서 나온 복자 ELS는 노낙인 ELS라고 하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ELS는 낙인 ELS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 둘 중에 과연 뭐가 좋은 걸까요? 낙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만기 상환 조건이 굉장히 높아요. 노낙인 복자 ELS 같은 경우는 3년째 마지막 상환 조건이 55였잖아요. 근데 이 낙인인 경우에는 70인 거 보면 알 수 있겠죠? 즉, 낙인 50% 하회 이후 지수가 70%까지 다시 회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 낙인 조건을 하회해버리면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각 상환 조건을 다시 만족할 만큼 지수가 회복하기만 하면 큰 문제는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서 낙인 50% 하회 이후에 70%까지 회복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수가 낙인 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래, ELS 이제 좀 감이 왔어. 근데 ELS는 언제 투자를 해야 해? 이 ELS는요, 기초자산의 움직임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진입 시점을 잘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이 고점일 때 코스피 200 이거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지수가 하락해서 상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초자산에 대한 전망을 고려해서 ELS에 투자할 시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3월에 지수가 폭락했던 시점이 있었잖아요. 그 지수는 엄청난 폭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오히려 지수형 ELS를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상품 구조 말고도 고려해야 할 것이 또 있는데요. 바로 이 ELS를 발행하는 증권사에 대한 분석이에요. ELS는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무담보사채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즉, 발행 증권사가 파산을 하면 전액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발행하는 증권사의 재무 상태도 잘 파악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아주 간단한 구조의 ELS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말씀드린 ELS 외에도 다양한 구조의 ELS가 있어요. 심지어 원금 보장이 되는 구조의 ELS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예적금 금리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원하지만 개별 주식처럼 위험한 투자는 싫다고 하시는 복부인분들은 그 중간 성격인 ELS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건 어떨까요? 두 차례에 걸쳐 ELS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상품으로 돌아올게요. 복부인 여러분, 안녕!